안녕하십니까. 영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소연입니다. 올해도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교육을 통해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이번 교육은 배, 사과를 재배하시는 농업인이시라면 이제는 필수로 이수하셔야 되는 과수 화상병 예방 교육입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약재 방제 횟수가 1회에서 3회로 변경되었으니 이번 교육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과수 화상병 교육을 통해서는 무엇을 알아볼까요? 첫째, 먼저 과수 화상병에 대해 알아보기입니다. 과수 화상병은 어떤 병인지, 또 어떻게 전염 전파가 되어 다른 과원에 감염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과수 화상병 예방 방법 정복하기입니다. 예방을 위해서 지켜야 할 필수 사항과 내 과원을 스스로 예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과수 화상병 발생 시 조치사항 점검하기입니다. 화상병 발생 시에는 어떠한 조치사항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알아보고 또 농가 신고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수 화상병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과수 화상병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화상병은 배, 사과 등 장미과 식물에 생기는 세균성 전염병으로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말라 죽기 때문에 화상병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주로 신초에서 먼저 발생하는데 잎이나 가지, 줄기, 꽃과 열매에서도 발생합니다. 치료제가 없는 화상병 발생 시에는 공적 방제가 실시되어 과원 내 기주가 되는 식물은 모두 매몰하여 과원이 폐원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과수화상병 전국 발생 현황을 알아볼까요? 국내 최초 발생인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1,700여 농가 943헥타르에서 발생되었으며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288.9헥타르에 확진이 되었고 기존의 화상병 미발생지였던 9개 신규 지역으로까지 전파 확산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그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농작업 도구인 전정가위, 농작업자의 신발, 묘목, 벌과 같은 곤충. 바로 과수화상병 전염 원인이 되는 전파 요소들입니다. 과수화상병은 인위적 전염 경로와 자연적 전염 경로가 있습니다. 먼저 인위적 경로에는 묘목과 작업도구에 의한 유입, 그리고 작업자와 경작자에 의한 유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연적 경로로는 벌이나 파리 등 개화기 방화 곤충에 의한 전염 또는 비바람에 의해 세균액이 날리는 등 자연적 요소에 의해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발생 지역의 확산 경로를 볼 때 사람은 먼 거리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발생 지역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신규로 발생되었을 때는 주로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서 전염이 이루어짐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리 내에서는 인위적인 요인과 더불어서 벌과 같은 자연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전파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과수화상병,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의 확산 경로를 알면 그에 대응하는 예방 방법이 알기 쉽겠죠? 건전한 묘목과 접수를 사용하고 농작업 전에 가위나 톱, 신발 등 작업도구를 철저히 소독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작업도구 소독 요령은 농작업 전, 중, 후로 70% 이상 알코올을 골고루 뿌려주거나 90초 이상 침지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화상병 발생 지역이나 인접 지역에서의 벌통 등 방화곤충의 이동을 제한하고 과원 내 기타 잔재물 등의 이동을 금하고 제거하여 병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만 하면 화상병이 예방이 될까요? 아니죠. 아직 한 가지 방법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과수화상병 사전 약재 방제하기입니다. 올해부터는 작년과 달리 우리 영암군과 같은 화상병 미발생 지역에서도 3회 약재 방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사전 약재 방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수화상병 약재 방제 방법. 첫째, 적용 약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령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영암군 내에서 배,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에
사전 예방 약제 3회분을 공급해 드립니다. 공급 시기는 3월 초 관내 거주지나 과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내 과원 생육 시기를 관찰하여 방제 적기 예측하기입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개화기가 며칠씩 차이 나는 경우가 있으니 내 과원의 생육 시기를 잘 관찰하여서 미리 방제 적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작년에는 개화기 전에 1회 방제였지만 올해부터는 3회 방제를 실시해야 하니 회차별 적용 약제를 각각 해당 방제 시기에 맞춰서 살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올해 방제 약제는 어떤 것들이 공급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포해야 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방제 약제는 구리 성분이 함유된 탐나라 수화제, 2차는 저항성 유도 성분인 비온 입상 수화제, 3차는 미생물 제제인 에코샷 입상 수화제입니다. 약제는 단제로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리며 각각 양량은 다르지만 적용 희석 배수에 의해 물 500리터당 약제 1개를 희석하여 살포하여 주시면 됩니다. 과수화상병 약제 방제 시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차 방제는 꽃눈에 인편이 벌어진 후 발아기와 전엽기 사이에 녹색이 살짝 보일 때 적용 약제를 살포하여 주시면 됩니다. 1차 약제의 경우 구리 성분이 함유된 약제로 이 시기 이후에 방제를 할 경우에는 꽃이나 잎, 열매가 타는 등 약해가 일어날 수 있으니 1차 약제는 꼭 1차 개화 전 해당 시기에 살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방제는 백내기에서 풍성기 사이에 방제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시는 사진과 같이 꽃이 풍선 모양으로 부풀었을 때 적용 약제를 살포하여 주시면 됩니다. 3차 방제는 수분 수정 이후 낙화가 시작될 때 보호막을 생성해주는 적용 약제를 살포하여 주시면 됩니다. 우리 과수 농가들 보통 500리터나 1000리터짜리 SS기를 사용하셔서 방제하시잖아요. 물 500리터 기준으로 희석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 500리터 기준 방제 회차별 각각 1개의 약제를 희석하여 적기에 살포하여 주시면 됩니다. 총 3회 약제 방제, 적용 약제 적기 살포,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잊지 말고 헷갈리지 말고 꼭 방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수 화상병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발생 위치별 대표 증상과 유사병의 증상을 사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화총이 전부 까맣게 말랐네요. 다음 사진도 수정 이후에 화총이 까맣게 마른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화상병 증상입니다. 화상병은 세균병이기 때문에 주위에 하얀 균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유사한 병증으로는 세균성 꽃썩은병이 있습니다. 꽃잎이 마치 서리를 맞은 것처럼 타서 까맣게 썩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유사병으로는 역병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상병은 세균병이라 곰팡이 균사가 없지만 이 역병은 보시는 것과 같이 흰색 균사체가 관찰됩니다. 다음은 열매나 신초에서 발생하는 병증입니다. 열매에 송글송글 이슬처럼 세균 누액이 누출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죠? 열매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초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열매나 신초에서 세균 누액이 누출되는 것이 마치 사람이 땀을 흘리는 모습과 닮아 있죠? 이런 증상은 일반적인 곰팡이병에는 없는 증상이기 때문에 발견 즉시 신고하셔서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 사진은 사과의 잎이 갈색으로 말라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배나무 잎도 이렇게 말라가고 있고요. 유사 증상으로는 잎이 마르는 엽소 증상이 있습니다. 엽소 증상은 잎이 까맣게 변하는데요. 수분 스트레스나 급격한 고온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두 사진의 특징적인 차이는 엽소 증상은 잎 전체가 까맣게 변했으나 잎 자루는 녹색으로 남겨진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에 반해 화상병은 연맥이 잉크가 번지듯 까맣게 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줄기에 발생한 병증입니다. 가지가 불에 데친 듯한 양상을 보이며
병든 부위와 건전 부위 사이가 갈라져 있는 균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전정 부위 주변으로 불에 탄 듯한 증상이 보이시죠? 작업 도구에 의한 전염으로 인해 화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가지나 줄기에 발생하는 유사한 병으로는 줄기마른병이 있습니다. 흔히 동고병이라고도 하죠. 줄기마른병은 가지가 마르는 증상이 화상병과 유사하기도 한데요. 자세히 보시면 줄기마른병은 곰팡이 병이기 때문에 수피에 오돌토돌하게 올라온 곰팡이 병 자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균병인 화상병과는 큰 차이가 있죠? 앞에 본 사진과 유사한 병증입니다. 여기도 가지가 다 말랐죠? 하지만 가장 특징적인 것은 겨울철이라 다른 곳은 다 낙엽이 졌는데 이 부분만 낙엽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겨울철 화상병 예찰 시에 가장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혹시라도 겨울철 전정할 때 이러한 증상이 있었는지 주의 깊게 보셨다가 반드시 신고해 주셔야 하는 증상입니다. 다음은 나무가 고사하여 의심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흰날개 무늬병입니다. 문우병이라고도 하는데요. 나무 전체가 수세가 떨어지고 고사하는 병으로 생육기에 주변 다른 나무는 푸른데 이 나무 혼자만 말라 죽어 있습니다. 흰날개 무늬병은 나무 뿌리 쪽을 파서 보면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한데요. 자, 이렇게 뿌리 쪽을 파서 보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하얀 곰팡이 균사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흰날개 무늬병입니다. 이 병도 걸리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평소 과원 내에 물 빠짐이나 나무 수세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초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사과에서는 고부랑 지팡이처럼 구부러져서 갈색으로 말라있는 대표 증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배나무에서도 신초가 까맣게 마르는 화상병 증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증상으로는 병은 아니지만 복숭아 순나방 피해가 있습니다. 복숭아 순나방 유충이 이렇게 신초 끝을 가해하여 고사하게 만드는 증상이 병은 아니지만 화상병 증상과도 유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방금 사진에서 보셨던 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볼까요?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 발견 시 농업인 필수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발견 즉시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하기. 둘째, 과원 내 외부인 출입 제한하기. 셋째, 과원 내 잔재물 등 이동 금지하기. 넷째, 과원 출입 시 철저한 소독 실시입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이거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의심 증상 발견 즉시 신고하기.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암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수화상병 의심주 농가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영암군 농업인께서는 470-6608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병해충 신고 전국 대표 번호 1833-8572번으로 전화 주시면 신속히 현장 진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심주를 발견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추후에 손실보상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과수화상병에 걸렸을 때 공적 방제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 공적 방제 추진 과정에 대해서 자가 예찰부터 공적 방제 처리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원을 자가 예찰합니다. 화상병 의심주를 발견하게 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하게 되면 현장 시료 채취 후에 간이 검사 및 정밀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의심되는 시료 채취 후에 우선적으로는 과원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검사 결과 통보를 받게 되는데요. 확진 판정을 받습니다. 이 다음은 어떻게 관리될까요? 과원 내에서 이렇게 화상병이 발생하면 어떻게 관리되는지 볼까요? 먼저 발생 과원의 나무 반경 100m를 방제구역, 2km 내를 위험구역, 5km 내를 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우리 영암군과 같이 기존 미발생 지역에서 화상병이 발생한다면 발생 과원 내 전체 기주식물의 이동을 금지하고 모두 폐기합니다. 발생 과원의 발생주를 중심으로 반경 100m 이내에 최초 발견 6개월 내에 주변 과원에서 추가로 발생될 경우에는 해당 과원 전체와 최초 발생주 주변 100m 이내 기주식물을 모두 매몰하게 됩니다. 다음 공적 방제 진행 순서를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진이 되면 발생 과원 내 기주식물 제거 작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발생 필지 내에 구덩이를 파서 굵지 절단한 기주식물을 넣고 소독을 위한 생석회를 살포하여 매몰하게 됩니다. 매몰 지역은 발굴을 금지하고 해당 필지 내에 3년간 기주식물 재배를 금지하며 콩이나 대체작물 재배를 유도합니다. 애써 키운 나무를 한순간에 땅에 묻어야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겠죠? 과수화상병 공적 방제 실시 후에는 농가는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음은 손실보상 필수 구비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약재 방제 확인서입니다. 공급해드린 약재를 살포하시고 약재명, 살포 시기, 양량 등을 기록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째, 당해 사용 약재 봉지입니다. 당해 약재 봉지는 1년간 보관하여서 예방 조치를 잘 취하였음을 증빙하는 용도입니다. 다음은 과원 관리 및 작업 내역 일지입니다. 영농 일지로도 대체할 수 있는데요. 이것 또한 예방을 위한 과원 관리 사항을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병원균의 전파 원인이 될 수 있는 접촉이나 타 지역 작업자의 과원 출입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의 경우 위에 보시는 표 내용과 같이 사전 방제 등 행정기관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5%의 감액,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과원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50% 감액, 고의가 있을 경우에는 10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혹여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한 식물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감액 100%의 고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확인되지 않은 묘목이나 접수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임차농의 경우 농지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손실보상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손실보상금 분배 기준에 따라서 실제 경작과 과원 소유가 소유주인지 임차인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며 실제 경작이 임차인인 경우 잔여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지 1년 이상인지에 따라서도 보상 금액의 분배 기준이 달라집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계약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서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번 화상병 예방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위해 과수화상병 예방관리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 1회 이상 과원 자가 예찰하기. 둘째, 작업도구, 작업복 소독 철저히 하기. 셋째, 발생 지역 농작업자 출입을 제한하여 전염 경로 차단하기. 넷째, 건전한 묘목과 접수 사용하기. 다섯째, 사전 약재 방제 적기에 실시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심주 발견 즉시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하기입니다. 이렇게 과수 화상병에 대해 알아보고 예방하는 방법까지도 알아봤습니다. 현재는 미발생 지역이라 긴장감이 덜할 수도 있으시겠는데요. 화상병 청정 지역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에 더욱 힘쓰셔야겠죠? 이 외에도 과수 재배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이상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이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셨기를 바라며 영암군 농업인 여러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